그 권미경 열사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갔잖아요. 그냥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은 돈 벌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투신하기 직전에 옆에 동료가 꾸중을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받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이제 이 다심이 또 이 친구는 생긴 거죠. 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노동자들의 이 삶, 이 억압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꽃 또 이렇게 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죽음 직전에도 남을 먼저 생각을 했던 그런 친구였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있는 그림을 이제 그린 것도 그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이제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받은 사진에서는 보면 이게 같은 동료들끼리 산행을 하다가 이제 정상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 것 같은데, 그 단체 사진 중에서 이제 독사진을 제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림에서라도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고 그냥 기분 좋다 이런 느낌,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그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꽃을 선물, 아무래도 선물 중에 그래서 꽃이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을 선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잘 살았구나 그 생각했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내가 잘 살았네 그런 느낌. 내 죽음도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런 그런 마음 먹었으면 좋겠다. 최홍란이 2002년도에 이제 자살을 했죠. 이제 그때였는지 그 전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그냥 한 장의 사진이 실렸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겨울이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환하게 하늘을 향해서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애인들이 웃을 때 이렇게 안면 근육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게 웃거든요. 그것이 주는 아픔이 있는데, 그게 아픈데 활짝 웃을 때 이렇게 무언가에 이렇게 던져진 웃음, 저항하는 웃음 같기도 하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뭔가 깨는 웃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최홍란은 벽 앞에 웃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그리고 최홍란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벽을 만났겠어요. 태어나는 순간 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벽 앞에서 글쎄 죽음이 삶을 포기한 것일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의연하게 언제나 맞서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벽 앞에.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내성마비 1급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홍란은 장애인이라는 거를 감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당당하게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말들을 은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고혈압 환자야 이런 것처럼 저런 말들이
당연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나에게 가진 하나의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되기를 바라요. 이분의 이제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친구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들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불과 이제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쳤던 시대가 예, 1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거 뭐 거의 왔잖아요. 1만 원이.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2만 원 얘기할 겁니다. 또 지나면 이제 3만 원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높은 수준의 높은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본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가치, 영혼의 계급이.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오토바이를 한 거는 어떤 알바생의 상징 같은 물체로 오브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토바이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냐 가우가 아니 가우가 없냐 돈이 없지. 내가 비록 이제 현실은 뭐 시궁창이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뭐 부천이면은 지역도 비슷하고 또 저도 여대를 나왔고 뭐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특별히 가감 없이 표현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 내내 이분은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본인 약국에다가 뒤에 쪽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쪽방을 만들어 놨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뭔가를 계속 일을 도모를 하고 본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일들을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짜 자기 최소한의 것들 빼고 다 베푸는 분이셨고 그런 것들을 친구들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이후에. 일단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고미 약사님이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본인에게 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사실 저 같으면은 정말 증오심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증오심을 오히려 더 승화해서 그 고미 약사님과 같은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고미 약사님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까만 색깔 이제 먹을 이용해서 그분의 이제 짓밟혔던 모습들 그리고 어두웠던 그런 어쨌든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니까 그런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또 그 안에서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은 좀 그런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빛이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고 이렇게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업하면서 나는 이분과 다른 사람이니까 이분처럼 할 수는 절대 없겠지만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뭔가 좀 더 알아가야 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긴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주민들, 당시 조천중학원 학생들 그 얘기 들어보면 얼굴에 약간 곰보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만들어서 막 놀려먹어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상당히 풋풋한 온화한 양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죠. 일단 뭐 그 벽면에 뭐 디지털 프린트한 그 합성 작품인데요. 그 동백과 이덕구를 합성한 거죠. 이덕구의 그 학창 시절.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설치로 놓이는 게 무쇠솥인데, 녹슨 솥에 그 쌀, 하얀 쌀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녹슨 노숫구락 43개, 그거를 이렇게 꼽아 넣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왜 그런 작업을 했냐면, 예전 사람들은 그 꽁보리밥만 먹었잖아요. 숟가락들이 커요, 노수로 만든.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실제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덕구의 항쟁이, 아까 말한 그 이덕구가 이끈 4.3 무장항쟁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의 삶,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설치물 안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함의를 모아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미군정에 엄청 그 폭압적이고, 특히 친일 주구들을 데려다가 통치하기 시작한, 전국 일반이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악화되거든요.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서 3.1 기념식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하면서, 사실 폭압적인 그런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이 원래 기본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라서 이덕구도 이번 전시에서는 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크겠다. 단순히 이제 무장항쟁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께서 기억한다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열사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아픔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기억들에 대한 생각, 잊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장영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좀 시대의 아픔들, 그리고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한 명의 죽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 시대의 비극 혹은 과거의 비극, 그다음에 그 과거의 비극들이 또 앞으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뭐 이런 것들로 좀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장영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대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이제 그 의미는 가치를 두지만, 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했던 어떤 개개인들, 한 명 한 명,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보듬고 나가야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된 어떤 시민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데 의미를 안 두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좀 자기 반성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